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서울 주택 전세 가격은 전달 대비 마이너스 0.43% 하락했습니다. 이는 2009년 1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으로 특히 강남구가 마이너스 1.57%로 가장 많이 떨어졌으며 이어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지난달 마이너스 0.69%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 3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7일 공포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부터 임대사업자가 계약갱신 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바꾸려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세입자가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마음대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월 CBSI가 전월비 4.6포인트 하락한 72.0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4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형 기업의 주택 신규 공사 수주 BSI가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5.0을 기록하며 전체 CBSI의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건설 사업자의 체감 경기가 연초보다 더욱더 악화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신규 주택 사업의 위축이 지수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인데요. 3월의 전망치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방송 보시다가 생기시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아래 열려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531-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실 분은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시죠. 우리재테크 부동산연구소의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과 강의로 함께 할 텐데요. 자, 서울시의 발전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이죠. 서울시 생활권 계획안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뭐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서울 플랜 2030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2030년도까지 서울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건가에 대한 개발 계획이고요. 실제적으로 이게 실행 가능한 것도 있고 실행이 좀 어려워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그 윤곽을 잡아본 그 윤곽의 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시장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이겨갈 수 있을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준비를 좀 했고요. 서울시 생활권 계획안. 말씀드린 대로 2030 서울 플랜입니다. 서울 플랜은 3도심, 7광역 중심, 그다음에 12지역 중심을 2014년도에 지정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2017년도에 53지구를 중심을 추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3곳을 다시 추가로 지정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3곳 중에서 43곳 정도는 동북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북 지역, 서남권 지역, 조금 저성장 지역이면서 열악한 지역들을 많이 집중되게 개발하기 위해 준비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5개 중심진로 발전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발 계획대로 진행되는 부분들 또는 차질이 생기는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53개 지구 중심 신규 지정을 통해서 중심지 체계를 완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이제 상업지역 확대라든가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업지역 확대를 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지역 경제까지도 언제가 살릴 수 있는 5개 권역 116지역의 생활권 계획 수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잡아서 또 작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개발 계획을 잡았나 보시게 되면
5개 권역 생활권 같은 경우는 서울을 현재 5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동북이라든가 서부, 도심, 서남, 동남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를 지역 간에 뭐 현재 그 지역 격차도 좀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재 그 큰 틀을 만든 5개 권역을 116개로 잘게 쪼개겠죠. 그래서 현재 각 지역별로 해서 동단위로 묶어서 그 지역의 특화에 맞는 지역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전체적으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도 빠지지 않는 빼곡하게 116개 지역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발의 틀을 아까 말씀드렸던 3도심, 3도심 지역이 어디냐. 실제적으로 봤을 때 한양, 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을 딱 중심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7개 광역 중심을 봤을 때는 저쪽 끝쪽에 수락이라든가 월계, 삼양, 신사, 은평구죠. 개봉, 미림, 오금 이렇게 7개 지역으로 중심지를 만들어서 그 주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요. 또 12개 지역을 또 나누어서 12개 지역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재 권역별 개발 계획을 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방법 외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그 지역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겠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물론 여기 중복되게 겹쳐져서 진행되는 지역들도 많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권역 생활 같은 경우는 각 권역별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느냐. 막연하게 현재 주택지, 현재 그 주변이 주거 환경이 안 좋으니까 주거지만 개선해준다라는 의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인프라 구축을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만들어준다. 그래서 산업이라든가 일자리, 주거 정비, 교통, 환경 안전, 역사, 문화, 관광, 복지, 교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7개 분야로 나누어서 그 7개가 정말로 토대가 잘 갖춰져서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동북이라든가 서북, 도심, 동남권역으로 해서 이런 현재 어떤 식으로 만들 건가, 관광문화 축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현재 수변 녹지축 이런 식으로 해서 큰 틀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형태로 현재 현실화 시킬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현재 말씀드린 116개 지역을 어떻게 생활권을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 일자리부터 신내, 중랑구에 있는 신내 IC와 신내역 중심입니다. 중랑구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연히 포함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철 노선이라든가 간선버스망이라든가 교통 노선들, 그 주변에 현재 테마 공원이라든가 사람들이 현재 이 주변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내용들이 빼곡하게 116개 지역에는 이런 형태로 해서 116개가 현재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상업지역이 개선될 필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 개선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겠죠. 상업지역이 만들게 되면 일자리가 당연히 만들 테니까요. 용적률을 개선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용적률을 실제적으로 동북권이라든가 동남권을 봤을 때 동남이 이제 강남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용적률 차이가 꽤 많기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업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용적률과 건폐율의 현재 그 어떤 불합리성 때문이라도 굉장히 활성화 안 됐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상향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용적률 상향을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92만 평방미터 정도의 상업지역 물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92만 정도 된다면 실제 한 60만 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재 60만 평 정도를 어디에 배분을 할 거냐 봤을 때는 현재 열악한 지역들이죠. 서부권과 동북권, 그 다음에 서남권 정도로 현재 중심적으로 진행시키겠다는 얘기죠. 87% 정도의 상업지역을 만들면서 이 주변의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면적 등을 고려를 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든다는 내용이고요. 굉장히 진행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업지역 개선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에 현재 그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 용적률 같은 경우도 현재 400에서 600%까지 허용을 더 해준다. 그리고 주거 비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비주거 비율을 30%까지 무조건 맞췄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비주거 비율을 20%까지만 하고 10% 정도로 더 주거 비율로 맞춰주되 주거 비율 늘어난 10%에 대해서 50% 정도는 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킨다면 당연히 용적률을 600%까지 해주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건부 상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현재 한 3년 정도까지, 앞으로 향후 3년 정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외에 현재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상업지도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또는 뭐 미관지구 폐지라든가 건축에 관련된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같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이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된 부분이 많죠. 노후화율이 거의 70%에 가깝기 때문에 노후화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주거 환경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욱더 어려웠다는 얘기겠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분별로 해서 잘게 쪼개서 작게 진행시킨다는 내용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다. 물론 이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될 과정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 격차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죠. 갈등 해소 이런 거 할 수 있는 조건은 같은 아파트,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격차가 거의 2배 이상 또 3배 이상 나기 때문에 그런 조건 따지면 지역 격차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수도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 수도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오래된 것들을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것들은 지키되 정말로 필요한 지역은 주거 환경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문화라든가 관광, 교통, 일자리 등의 특화 사업의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요. 지속적인 사업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 말만 나올 수밖에 없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만 나오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혼선이 일 수밖에 없고요. 현재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현재 이어져 나가는 2030년도 아니 그 이상이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서울 생활권 계획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만나봤습니다. 서울시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파악하시고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에는 서울 중에서도 강남권에서 투자 가치 높은 매물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그 첫 번째 매물의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님의 첫 번째 매물인데요.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게 될 매물이고요. 전용 면적은 18.5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화장실, 주방으로 이루어지고요. 총 10층 중에 7층에 위치할 매물입니다. 매물의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500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강남권 중에서도 대형 업무지가 밀집해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지어질 오피스텔 가져와 주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남 서초 지역의 말로 가격 저항력이 덜하면서 또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죠. 물론 다른 지역도 굉장히 발전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행 지표는 강남 서초가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테헤란로 주변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고요. 역삼동 테헤란로 바로 이면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10층 건물에 지하 1층까지 이제 건물이 만들어질 거고요. 실제적으로 내부는 소형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주변은 1, 2인 직장인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투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치로 보시더라도 테헤란로 라인은 실제로 강남대로와 교차를 하죠. 물론 끝자리에 가도 영동대로와 또 만납니다. 그래서 영동대로 복합개발지구 그 주변과 또 강남대로 주변에 있는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교통호재 그리고 현재 지금 롯데타운 중심으로 했을 때 서초권역에서 현재 장제터널 넘어가서 방배권역까지 연결돼 테헤란로의 연장까지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삼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IT 창업별이라 벤처 사업가들이 굉장히 붐을 이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와 걸맞는 직장 구성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거기에 현재 호텔 복합 부지 사업 개발이라든가 그 주변으로 했을 때 전철역으로만 봤을 때도 전철역에서 5분 이내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초역세권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투자 가치를 높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기본적으로 봤을 때도 누구나 다 아는 지역이다 보니까 2호선 라인의 역삼역 초역세권이고요. 말씀드린 직장인 구성 같은 경우는 테헤란로의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직장인들이 많을 테고요. 미혼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큰 집을 높은 임대를 부담하면서 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내가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필요한 수요자들의 니즈를 꼭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연히 서울 지역에서도 1위, 뭐가 1위냐?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 역삼동입니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역삼동의 소형 오피스텔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현재 구성 자체도 인프라 구축이야 뭐 기본적으로 다 토대를 만들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병원, 학교부터 해서 현재 상업시설들까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 지역, 또 외지에서도 이 지역을 찾아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소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소비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은 인구 유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복합부지 개발 사업은 예전에는 호텔만 있었던 당연히 호텔 시설만 있었고 숙박 시설만 있었던 지역인데 여기는 업무 시설과 숙박 시설이 같이 두 동이 만들어집니다. 두 동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 녹지 공간이라든가 주변에 실제적으로 주변 편의시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만 현재 직장인 구성들이 한 2만 명 정도 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되게 되면 현재 이제 준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또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동대로 라인에 있는 현재 국제의료 복합지구, 물론 송파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메인은 강남구 삼성동이겠죠. 삼성동에 현재 그 주변을 봤을 때는 국제의료 복합지구, 국제회의, 포상관광, 문화, 여러 가지 여건들, 직장인 구성들,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업체들, 또 그 부속 건물에 관련된 또 하청업체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설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그 주변에 현대자동차 올 상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외지에서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연장이라든가 전시장, 그다음에 현재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거기에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GTX A, B, C 노선, A와 C 노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B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타당성 현재 검토를 해야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 주변이 전철역만 한 6개 정도가 같이 교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굉장한 광역교통망의 중심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주변에는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역 중심으로 했을 때 선릉역과 강남역까지 그 주변에 현재 부여된 용적률을 조금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고 있겠죠. 그래서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다 지정됐고요. 지금 현재 역삼역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도 바로 그 앞에까지가 다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용적률을 3종 같은 경우는 220에서 250으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800%까지 현재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은 2억 9,500만 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고요. 전세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는 1,000만 원, 월 80만 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대출이 그렇게 규제가 없습니다. 2억 2천만 원 정도 대출 받으실 수 있고요. 실투자 금액이 전세 시에 5,500만 원, 월세 시에 6,5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역삼역 도보 약 3분 거리에 전용 면적이 18.57제곱미터, 한 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양 26.19제곱미터고요. 내년 12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방 1개, 화장실, 주방, 그리고 10층 중에 로얄층이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지적인 여건은 교통, 환경, 인프라, 기본적인 여건들, 오피스텔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여건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 임대 시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 오피스텔이 없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서도 굉장히 구매가 가능하고요. 향후에 차익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까지 만들어주는 현재 일거양득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역삼역 3분 거리에 지어질 예정인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이 매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연락을 주시길 바랄게요. 02-3153-1668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장님의 다음 매물도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박영신 소장의 두 번째 매물은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는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게 될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19.56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0.3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와 욕실, 거실과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번 달에 준공 예정인 매물이네요. 이번 물건 역시 1인 가구 밀집 지역인 강남구 논현동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좀 전에 역삼동은 2호선 전철이고요. 현재 논현동 같은 경우는 9호선입니다. 전철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현재 준공 서류가 접수된 이미 건물은 완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실제적으로 6층 건물에 1층 필로티 주차장부터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까지 다 들어가는 풀옵션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자체가 또 현재 구조 자체가 워낙 좋아서 실제적으로 현재 이 주변에서도 굉장히 잘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 그런 주택이고요. 물론 이제 자재 같은 경우도 고급스럽게 마감해서 예쁘게 잘 지은 집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도 현재 9호선 라인과 또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면적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선에 있는 현재 강남역과 그 주변 일대, 그리고 언주역에서 현재 도보 3분 거리, 그 위로는 7호선이죠. 그리고 위쪽 봤을 때 압구정동과 청담동, 삼성동이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권역과 강남경역을 딱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주변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왼쪽에 현재 강남역에서 연결이 되는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또 환승역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주변의 인구 구성들이 좋아지고 현재 이용 인구가 많아진다. 당연히 이 주변의 상권도 굉장히 커지고요. 임대료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의 반포 IC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개발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많이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건너편 쪽에 강남 차병원과 연결된 업무시설들, 전철역에서 3분 거리, 그리고 말씀드린 삼성동 복합개발지구가 전철역으로 두 정거장, 굉장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주변에는 상권들이 아까 말씀드린 강남, 서초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서초권역에 있는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종합병원, 병원시설 외에 여러 가지 시설들 같이 이용할 수 있고요. 삼성권역에 있는 현대백화점부터 해서 면세점까지 또 지하 쇼핑몰 공간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강남역까지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가까운 지척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남역 상권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굉장한 어떤 편의시설도 풍부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한 이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당연히 도면상으로도 나와 있다시피 전체적으로 상업지 공간들이 넓어진다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 상권들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 상권 확대를 통해서 이 주변이 업무지구로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직장이 늘어나고 상업지역의 현재 용적률 높아지면서 임대료 올라가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 가격 일대히 상승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상향 용도 변경까지 같이 진행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차병원과 또 인근에 있기 때문에 차병원은 현재 관련된 시설,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 특구를 지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의료시설들이 굉장히 신축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현재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를 놓고자 하는 신축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이 당연히 오피스텔이 아닌 오피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광호텔까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봤을 때도 그 주변의 봉은사로의 빌딩 착공 현황이 거의 3배 이상 늘어날 정도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업무지구로 재탄생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는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강남 지역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5개 공역으로 나누어서 쪼개서 개발을 해야겠죠. 스포츠라든가 국제 업무, 문화, 그다음에 현재 마이스 산업, 컨벤션, 전시, 호텔, 쇼핑까지 거기에 현재 역사, 관광, 체험까지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공원시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간 같은 건 말씀드린 대로 GTX, ABC 노선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원주역에서도 현재 KTX를 탈 수 있는 SRT와 GTX가 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두 정거장만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분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가성비 굉장히 좋습니다. 원룸 가격도 안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3억 5천 6천만 원대 강남 지역에 투룸 지금 현재 그 가격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2억 4천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월세는 2천만 원, 월 11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시엔 3천만 원, 월세 시엔 4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기회인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철역에서 3분 거리 언주역입니다. 그리고 대지 19.56제곱미터, 6평로 되겠죠. 건물은 40.3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실전용 12평,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대로 완공된 상태, 준공서류만 접수되고 있다. 거기에 방 2개, 욕실, 거실, 주방 형태로 6층 중에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주거 입지가 워낙 좋고 상권과 연결된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 젊은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 임대 시세와 또 배우 수요까지 굉장히 높게 형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하실 필요 있습니다. 실거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이권까지도 같이 가능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준공 예정인데요. 다 지어졌다고 하니까 임장활동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물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적극적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분석 강남권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는 무료 세미나가 진행되고요. 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는 무료 1:1 상담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신 후에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오늘 알찬 매물 소개해 주신 소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신 소장님의 세미나와 또 매물들까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 18.57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26.19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화장실,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10층 중에 7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9,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1천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2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500만 원, 월세 시 6,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9.56제곱미터, 건물 면적은 40.3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과 거실, 그리고 주방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6층 중에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4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11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2억 1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천만 원, 월세 시 4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와 1:1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서울시 분석 강남권을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 대비 약 0.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0.7로 지난 1월보다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만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소폭 상승으로 주택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난 1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도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다가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를 이용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볼게요.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의 고경재 대표님과 이 시간 꾸려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고경재 대표님과 두 가지 매물 만나볼 텐데요. 오늘 준비해 오신 매물, 좀 어떤 분들을 위한 매물일까요? 두 가지 매물이 준비됐는데요. 자, 하나는 갭 투자를 희망하고 계신 분들, 소액 투자로서 갭 투자 희망하고 계시는 이런 다세대 주택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세 수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복층형 오피스텔, 이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매물들은요,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세 수입이 필요한 분들이 더욱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매물의 정보부터 확인하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첫 번째 매물은요, 강서구 공항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송정역에서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한 매물이고요. 대지 면적은 23.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66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3개, 거실과 주방, 욕실과 베란다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첫 번째 매물은요, 좀 여행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지역의 공항동, 강서구 공항동 매물입니다. 일단 물건의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가장 핫한 지역이죠. 강서구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강서구 공항동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김포공항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지금 올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준공 심사 서류가 접수 완료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 매물은 초역세권입니다. 지하철 5호선 송정역 그리고 공항시장역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총 15세대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투룸이 5세대, 그리고 3룸이 10세대, 합 15세대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노열층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배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3베이 구조로 그리고 남향 배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채광이랄지 통풍, 개방감이 상당히 우수한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본 매물은 방 3개,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졌는데요. 자, 3룸인데도 불구하고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이 2대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거실과 큰 방에 이런 에어컨이 2대가 장착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주방에는 가스레인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식탁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3단 중문까지도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관은 대리석과 파벽돌로 마감을 했고요. 내부는 친환경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가 마감되어 있어서 와서 보신다면 참 흡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1대1 주차가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 그리고 1층에는 무인 택배함이 마련되어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랄지 CCTV 그리고 보안 시스템 등도 잘 갖춰져 있는 매물입니다. 네, 이번 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서구 공항동의 방 3개짜리 물건입니다. 앞서 소개를 해주실 때 갭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주목하라고 하셨는데, 가격을 통해 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3룸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매매 가격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6,500만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500만 원이라는 핫한 지역에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 차에 특히 갭 투자로서의 상당히 완성맞춤인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가격 체크부터 했습니다. 가격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시기 바라고요. 좀 더 자세한 가격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세요.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입지 분석을 해볼게요. 주변 환경은 어떨까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하철도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자, 현재 지하철 5호선이죠. 송정역, 도보 3분 거리입니다. 상당히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지하철 9호선입니다. 공항시장역도 도보 7분 거리면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한 정거장만
서쪽으로 이동한다면 바로 김포공항이 있습니다. 이 김포공항에는 또 인천 공항철도가 있죠. 이러한 공항철도를 이용한다면 특히 홍대랄지 그리고 상암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신다면 여의도의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한다면 목동을 이용하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하시더라도 가까이에는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요. 올림픽도로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강변북로 이 자유로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입지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곳은 가까이에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매시장이죠. 이곳을 이용해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김포공항 내에는 대형 마트가 있고요.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화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학군도 좋습니다. 가까이에는 송정초등학교, 중학교, 도보 3분에서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도 살기에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녹지 환경 상당히 좋죠. 김포공항 내에는 스카이파크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드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개화산이 있고 그리고 수명산 공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힐링의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살기에도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아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 중에서도 특히나 교통 호재를 좀 여러 가지 나열을 해주셨어요. 공항도 가까이에 있고요. 공항철도도 있고요. 지하철 이용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다른 추천 포인트들도 만나볼까요? 자,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자리가 많아야 되겠죠. 바로 강서구의 마곡 산업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자, 이것은 약 70% 정도가 이미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주변에는 약 아파트가 만여 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당히 아파트 가격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R&D 센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 대기업들 특히 LG를 비롯해서 롯데랄지 S-오일 그리고 앞으로 코오롱 이러한 대기업들이 또 들어오고 또 이곳에는 이제 강소기업들이 또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로 인한 이곳의 상주 인구가 약 16만 5천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곳에 서울 이대병원도 이미 2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자, 이곳의 종사자만도 약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많은 우리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이곳에 관공서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강서세무서 같은 경우는 이미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현재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자, 이곳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 제약업체들이 또 많이 사옥들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도 우리 제약업 종사자들이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동산의 어떠한 수요, 우리가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수요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025년까지 꾸준히 발전해 가고 있고 꾸준히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 25개구 중에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곳이 바로 이제 강서구 지역이다라고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강서구 마곡 산업단지 안에는 보타닉 공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식물원이 개장을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는 호수뿐만이 아니고 생태천이랄지 식물원, 수종의 식물원들, 다양한 식물원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이곳에는 공연센터들도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힐링뿐만 아니라 문화생활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는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는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교통호재는 특히 그렇습니다. 일산, 고양이죠. 고양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사, 대곡 소사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대곡소사선은 2015년 말 정도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정도면은 개통을 하는데 상당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는데 이 대곡소사선이 개통이 됐을 때 경의 중앙선과의 연결선이 또 편리해지고 그리고 서해선이라 할 수 있는 소사 원시선이 개통을 했습니다. 2017년이었죠. 작년 6월에 개통을 했는데 이 소사 원시선까지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서남부 지역으로의 교통에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가까이는 김포공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김포공항도 이용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2015년도에 약 1,900만 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있었고, 그리고 2025년 정도면 약 2,400만 명이라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2030년 정도면 약 3,400만 명이라는 그러한 이용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제2여객터미널 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늦어도 2025년까지 제2여객터미널이 확충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곳에 부족한 주차 공간이 더 들어서고 확충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에 서부권 중심의 강역 교통 중심센터가 이 김포공항에 들어섭니다. 그렇다면은 이 서부권에 사시는 주민들이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하게 되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유입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건 주변의 여러 가지 개발 소식들 만나봤습니다. 특히나 강서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마곡 산업단지의 개발 소식도 만나봤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건의 가치 상승을 기대를 해본다면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부동산 규제가 심화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유입됨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리고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역전세난이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갈수록 교통의 편리함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올 7월 정도면 김포 도시철도도 개통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교통망을 김포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강서구 지역은 저평가된 지역이고, 그리고 가격이 아직까지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달 준공 예정인 강서구 공항동에서 3룸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부동산 매물 진단 고경재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광진구 군자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그리고 7호선이 지나는 군자역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용 면적은 17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26.8제곱미터입니다. 2020년 10월에 준공 예정인 본 매물은 방 1개, 주방과 욕실의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17층 중에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8,98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약 1억 1,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 6,98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더블 역세권인 군자역에서 단 1분 거리에 지어진 오피스텔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데 소개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본 매물은 수익형이죠. 월세를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초역세권에 위치한다면 공실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지역은 더블 역세권 지역입니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군자역이고, 그리고 도보 1분 거리, 60초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당히 입지가 탄탄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은 복층형 오피스텔입니다. 현재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10월 정도면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복층형 오피스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군자역에 이미 모델하우스가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오신다면은 외관이랄지 내부랄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셔도 손색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하 2층에 지상 17층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대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상업지역은 상당히 땅값도 높고, 그리고 공실 위험이 없고,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입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본 매물은 지하 2층에 지상 17층으로 지어지는 건물이고요. 그리고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 그리고 지상 1층과 지상 2층까지는 생활 근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주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3층에서부터 17층까지는 복층형 오피스텔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본 매물은 17층 중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상당히 채광, 통풍, 개방감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복층형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고가 높습니다. 약 4.1m라는 층고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풀 옵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북박이장,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 비대까지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들어와서 사신다면 굉장히 만족도가 크시리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초역세권에 있다 보니까 좀 연로하신 분들이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고 시세 차이까지도 거머쥘 수 있는 그러한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광진구 군자동에 지어지는 좀 고가 높게 느껴지는 복층 구조의 오피스텔이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 직접 방문을 하시면 그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방문 전에 가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자, 그렇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복층형인데도 불구하고 1억 8,980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증금 1,000에 월 80만 원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대출을 1억 1,000만 원 정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투자 금액은 6,98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가격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가격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같은 번호 02-3153-2668번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궁금증을 풀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입지 분석도 해볼게요. 더블 역세권인 것. 이것 말고도 입지적인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여기는 뭐 4통팔달의 지하철망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7호선, 도보 1분 거리죠. 상당히 편리한 다블 역세권 지역이고요. 우리가 이 다블 역세권뿐만이 아니고 가까이에는 지하철 2호선도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그리고 8호선, 그리고 경춘선이랄지 경의중앙선, 그리고 KTX 경강선까지도 가까이에서 환승으로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우리 강진구 군자동 지역은 잠실이랄지 그리고 강남, 그리고 동대문 시내 중심가죠. 이러한 업무 지역이 많은 단지로의 이동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까이는 임차 수요가 풍부합니다. 특히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들은 주변에 수요가 풍부해야 되겠죠. 바로 가까이에는 장안동이 위치해 있는데 자동차 중고 매매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약 5천여 명의 근로자들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에는 한양대랄지 세종대, 그리고 건국대, 그리고 또 대학 병원들, 그리고 현대 아산병원까지도 아울러 있기 때문에 이곳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약 6만여 명이 이릅니다. 그런 배우 수요를 다 누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까이에는 군자 먹거리랄지 그리고 건대 먹거리. 자, 이 건대 지역에는 백화점, 마트, 그리고 쇼핑몰, 영화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살기에 편리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주변에는 상당히 녹지 공간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서울 숲을 비롯해서 어린이 대공원이랄지, 그리고 한강 뚝섬공원, 그리고 중량천공원, 용마산, 아차산 등 이러한 다양한 산과 그리고 강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남이나 잠실과 같은 대표적인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제 추천 포인트 살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지역은 강남과의 접근성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죠. 강남의 효과를 누려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강진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강남구 삼성동에 한전 부지가 있었죠. 이 부지가 약 24,000여 평에 이르는데요. 자, 이곳에 강남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들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현대 자동차 그룹의 사옥이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올 하반기면 이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 이 24,000여 평에 약 6개의 건물이 들어서는데요. 자, 이곳에는 사옥을 비롯해서 그리고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업무시설, 호텔 이러한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부가가치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인데요. 자, 이 사옥이 착공에 들어간다면 바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도 있습니다. 교통의 핵심 지역이 바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인데, 자, 이 교통 핵심 지역을 다 누려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곳에 복합 교류센터도 들어서는데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잠실 종합운동장, 이곳에는 스포츠랄지 문화, 엔터테인먼트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화공간까지도 충분히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후광 효과로는 일자리 창출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21만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수 효과만도 우리가 약 2024년 정도면 완공을 하는데, 자, 이 시점에서부터 약 20년간에 걸쳐서 약 256조라는 엄청난 큰 규모의 경제 유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진구 자체 내에도 3개의 프로젝트가 가동 중에 있는데요. 특히 구의역에는 우리가 구의 그리고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예전에는 동부지방검찰청이랄지 법원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자, 이곳이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는 빈 공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올부터 시작해서 2024년 정도면 자, 이곳이 개발이 됩니다. 아파트랄지 업무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 행정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강변역에는 동서울 터미널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40층 규모의 2개 동으로 건설이 되는데요. 자, 터미널이 더 깨끗하게 개선이 되고, 자, 이곳에 호텔이랄지 업무, 문화, 집회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강진구의 시설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곳의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진구 군자동의 신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고경재 대표님의 2가지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좋은 매물 준비해 주신 고경재 대표님과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